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변호사,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한 주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 이 단어일 겁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 이것이 이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이 합의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일단 숨고르기 첫 번째 단추는 깨어진 모습입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일시적으로 이 부패, 경제 두 개만 남겨놓고 모두 없애겠다. 이런 것에 이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제 권력 입장에서는 검찰이 불편한 존재가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부패 경제만 살려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검수완박이 그 국회의장의 중재를 통해서 검수덜박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완전히 6대 중대범죄까지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민주당의 방침이었는데 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통해서 부패와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안을 이 4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명분을 검찰 개혁의 명분을 얻었다라면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부패와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네. 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는 어떤 실리를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나리오대로 가서 9월에 시행이 된다면요, 위원님. 네네.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상당수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여러 측면이 있는데 일단 공직자에 대한 수사죠. 그거는 이제 4개월 뒤에 중단될 수가 있는 거죠. 중단된다기보다는 이제 경찰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배임 횡령죄 혐의가 논의되기 때문에 이제 이건 경제 사안입니다. 네. 그러면 검찰에서 한동안은 계속 그 수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복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월성 원전 사건하고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사건은 이제 이건 분명히 이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관련돼서 공직자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4개월 유예 기간이 있죠. 네. 그동안에 검찰에서 수사할 시간을 벌었는데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됐고 월성 같은 경우에는 장관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실장과 청와대 실장과 수석 이 부분을 이제 수사를 하느냐 그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된다면은 두 사건의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명기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 조사를 마무리할 그런 필요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그럼 검찰이 얼마나 열심히 수사하겠느냐? 첫째, 이거 검수완박 법안이 중재안이 그 합의가 돼가지고 조금 실망감에 아이고 수사해봤자 이제 소용없다고 이제 대충 하면은 잘 안 되겠지만 네. 검찰에서 오히려 마지막 4개월 동안이라도 우리 검찰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밝혀보자고 열심히 수사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아주 중대한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또 네. 검찰에 대한 그 국민의 지지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검사들이 나머지 4개월을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검사의 임무인 그 거학적결을 완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수사할 거를 일단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달려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라던가 월성 원전 이런 관련된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 여야 단계에서 어떻게 합의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또 검찰은 또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진중권 전 교수는요, 이런 식으로 이번 합의를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거다. 이제 만족하느냐 이렇게 약간 비속어가 있어서 저희가 가리긴 했지만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경찰 같은 경우에 행정부 소속이라 아무래도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다. 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봐야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 될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을 테다. 그러면 오히려 이 정권을 물려받게 될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좋은 안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질타를 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국회에서 나름대로의 합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안이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진중권 전 교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검찰 개혁,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논의는 이미 2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논의입니다. 그리고 그 논의 과정에서 물론 또 강성 지지자분들께서는 미완의 결과다라고 평가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확인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안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해야 될 것인데 진중권 전 교수처럼 사실 양비론적으로 아무런 대안 없이 비판하는 일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런 비판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럼 이거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국회에서의 합의 과정을 그냥 싸잡아 비판하시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학자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대안 없는 비판은 사실 별로 크게 울림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지금 뭐 여야의 합의로 인해서 1차 고비는 넘었지만 아직도 이 미완이다, 숙제는 많다 이런 평가들 많은 게 사실입니다, 차장님. 네. 앞으로의 과정에서 뭐 보안 수사권 이 부분을 두고도 그렇고요. 이 중수청 이 부분을 돕고도 어느 산하에 두느냐, 또 중수청장 임명권은 어떻게 갖고 갔느냐 이 부분이 네. 여야 격돌의 지점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해서 덜 박탈된 것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네. 그러면 부패와 경제사범은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보안입법이 되게 되면 일정한 유예 기간을 거쳐서 그렇죠.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검찰이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낸 그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경찰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이 수사를 할 수는 없게 돼 있었거든요. 오히려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번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이 보안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느 경우에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렇게 추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법안은 검찰 개혁의 완결편이 아니라 아마 이제 과도기 입법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이 민주당 측 법안의 가장 큰 독소 조항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거든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 검찰이 갖고 있는 보안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 네. 보안 수사권 이렇게 유지한 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에 굉장히 유리하게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중재안에 합의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그 보안 수사권하고 중수청 문제는 이 틀이 깨지면은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사실 많이 양보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그 초안을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 합의를 했는데 그래도 합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안 수사권이라고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한 번 수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검찰이 한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더 하는 게 이거는 진짜 민생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 또 검사들에게 당신들도 역할이 있다고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중수청이 설치돼서 그때 이제 수사 기소권이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마지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가는 게 이 합의의 정신이고 네. 이 합의가 깨진다면 중재안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전 좀 궁금한 게 지금 보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선 중재안에 합의는 했지만 디테일들은 더 많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후속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또 만약에 국민의힘 위원장이 되고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면 뭔가 계속 늦춰지고 또 중수청과 이 검찰의 수사권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늦춰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합의는 그 해석의 여지를 남겨야지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1 더하기 1은 2. 만약에 그렇게 합의를 하면은 그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재안에도 여러 가지 추가 합의의 여지가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수청인데 아까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 지금 그 일부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아니 중수청 만들어도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수사 지휘받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1년 6개월이 넘어야지 네. 중수청이 가동이 돼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임명돼도 그때까지 업무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 꼭 그리고 지금 법무부 산하로 들어간다는 그 합의도 없습니다. 이게 행안부 산하로 들어갈 수도 있고 국회 산하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심지어는 총리실 산하 얘기도 나오고 네. 아예 독립된 기관이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고 이제 중수청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FBI가 수사를 할 때 요즘은 이제 첨단 여러 가지 자료나 그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한 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FBI의 검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이제 스페셜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그 요원이 수사를 하고 그거를 기소를 위해서 검사에게 설명하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복잡합니다. 많죠. 그래서 네. FBI 요원은 수사를 할 때 아예 처음부터 검사랑 같이 합니다. 같이 시작한다. 그렇군요. 같이 시작해서 그 자료를 다 보기 때문에 그거를 검사가 기소를 해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검찰에서 그동안 연구했던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검사들의 반발도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수사 기소 분리되면은 반부패 역량이 떨어지고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수청을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기간이 입법을 하는데 6개월 그리고 법을 만들고 설립하는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떻게 그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조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달라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조금 어떤 해석의 여지, 그다음에 추가 합의의 여지를 아직은 남겨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합의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목소리들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목소리들을 모아온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런 목소리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중재안 제한 과정 헌법 파괴적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라는 비판하고요.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들에게 강요를 한 셈이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와요. 자, 이런 상황에서 황운하 의원의 목소리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이 법안에 직접적으로 명기되지 않으면 이 합의 파기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가 합의를 하면서 이번 중재안의 합의는 분명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리고 그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남겨놨을 뿐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황운하 의원의 저 얘기도 어떻게 본다면 기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네. 합의의 정신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연히 그 법안의 내부에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철험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또 유지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으신 것도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 주셨지만 일단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후속 입법이라든지 앞으로의 과정에서 과연 이 검찰개혁의 어떤 법안들이 훼손되지 않고 잘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의원들은 또 잘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본다면 선점하고자 하는 얘기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양향자 이게 무소속 의원이죠. 양향자 의원이 얘기한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지금 문재인 정권 관련된 인사들 진짜 검찰 수사 받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폭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매체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선거용이죠.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하면 될지요? 네.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이 지난 한 주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검수완박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의원들이 시한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재임하는 5월 9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 대통령에게 이 법안을 보내야만 이 법안이 이제 실효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5월 9일 이전에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안건 조정 소위에 참여하기 위해서 민영배 의원은 탈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국회의장의 중재를 통해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이 검찰의 수사권은 축소가 되고 그리고 추가 입법은 약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제 이렇게 네. 시간을 좀 번 겁니다. 그러니까 5월 9일에서 9월 또는 내년 4월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을 벌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5월 9일까지 반드시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뭐 닭조떡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좀 상실하게 된 측면이 있고요. 네. 반대로 검찰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 법안이 이번 중지안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보완입법을 통해서 수사권을 박탈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대로 불만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시안의 문제는 중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이 입법은 아직도 보완입법과 후속입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야 간의 이 격렬한 논쟁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그 민주당이 이 법안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방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민영배 의원이 갑작스럽게 탈당을 해서 무소송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영배 의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세요. 바로 뭐 복당되는 겁니까? 일단 절차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기간이 있어야 돼요. 복당하려면. 1년 정도의 기간이 예, 있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민주당 당원 당규 보시면은 이제 복당을 하려고 한다면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은 경과가 일단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복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당자위라고 해서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당무위원회라는 이제 최고 이제 의사결정 기구인데요. 그곳에서 의결을 해준다면 예외로 복당도 바로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시간이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가요? 예, 네. 일단 민영배 의원의 탈당으로 사실 야당에서도 물론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네. 좀 있었습니다.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행히 이제 의장의 합의안들이 나와서 우리가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기는 하지만 민영배 의원이 지금 바로 복당을 하신다고 한다면 네. 다시 또 이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민영배 의원도 지금 당장 복당을 시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실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보시고 그 후에 또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민영배 의원의 이 향배는 뭔가 바로 오게 되면은 꼼수 탈당이라는 거를 자인하는 꼴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요 이거 관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얘기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에 글을 쓰진 않고 누군가의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이 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검수완박 관련된 이 홍준표 의원의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위원님, 네. 조 전 장관이 야권 인사의 글을 공유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 내용이 뭐길래 이걸 올린 겁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이제 본인이 그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고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의 어떤 그 성과를 이뤘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저런 글을 올린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번 그 중재안에 합의함으로써 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제 분리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장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번 합의와도 그 방향도 거꾸로죠. 조국 전 장관은 특수부를 굉장히 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중심이고 특히 본인과 본인 가족을 비롯한 수사에 대해서 공표를 못하게 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것은 개혁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그것이 검찰 개악으로 됐다 이러는 비판을 해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 비판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약간 수사 기소권 분리와 관련된 그 여야 합의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예를 들어서 숟가락을 얻는 식으로 그 자화자찬하는 거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중재안이 나오고 나서 인수위도 존중한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비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 구자영 차장께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나홀로 계속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이제 한동훈 그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실 분이지만 지금까지 신분으로 보면 이제 검찰에 몸담고 계신 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검찰의 어떤 이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훨씬 잘할 수 있는 수사권을
왜 이렇게 국회에서는 박탈하려고 안달일까? 오히려 검찰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은 일 아닐까? 이제 이런 개인적인 소신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삼권 분립의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법권은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신은 밝히되 네. 아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아마 이제 행정부의 어떤 국무위원 자격으로 그 청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다른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제까지 계속 반대 입장을 내왔습니다. 야반 도주국이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국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이 검사장,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내놓은 데 비해 이 윤석열 당선인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말을 계속 아껴왔습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 측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개입하는 건 좀 옳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당선인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이 모습들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쭤보겠습니다. 네. 배현진 이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듣고 잘 보고 있고 또 나중에 당선인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겠다.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 중재안이 나오기 전에 검수완박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죠. 검찰총장 말기에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명확하게 반대했고 또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인수위에서도 검수완박 초안이 만약에 그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게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에 온다면 그거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도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중재안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거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입장을 밝힌 건데 우선은 이 또한 그 행정부 수반이 될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특히 이제 국회의장이 중재안 안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존중한다는 국회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오늘은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진전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헌법 가치 수호. 이 중재안이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이루는 안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합의를 이루고 특히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더 양보해서 박병석 의장의 그 중재안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덕수 총리 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28, 29일 목요일 금요일에 중재안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그때 같이 한덕수 총리 인준안도 처리할 수 있느냐? 그 지금까지의 합의 정신으로 보면은 처리해 주는 게 굉장히 그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것까지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다만 헌법 정신 정치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는 거는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위헌 논란. 영장 그 청구권이 있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느냐? 특히 이제 89조의 검찰총장도 국무회의에서 네. 임명권을 그 적시했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도 헌법이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제 헌재에서 결정하는 그 기회를 갖는다면은 그 부분까지 보고 윤석열 그 당선인은 이제 최종 판단할 수 있고 또 정책적 측면에서도 아까 저희가 논의했지만 이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중수청을 만드는 과정까지의 또 크고 작은 법적인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그 당내 여야 당내 그리고 일반 민심도 그렇게 썩 내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국민의 우려하는 모습 다 감안해서 오늘 입장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이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각을 바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을 지냈고 검사 출신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특히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과거 검찰에 몸담았기 때문에 검사들 또는 검찰 입장을 좀 옹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인식을 가질 수는 있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도 아니고 검찰총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앞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윤 당선인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공직자들의 어떤 그 비위를 수사하게 되는 공수처장도 임기가 마치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도 지금 사표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도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경찰, 공수처, 검찰 이 3기관이 어떻게 수사권을 나눠 갖는 것이 국민의 어떤 그 인권을 보호하는 데 효율적이냐 이거에 대한 논의일 뿐이지 네. 이걸 집행해야 되는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 수사권이 어디에 가 있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기에 임명해서 그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느냐. 이제 고민의 지점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인식은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에 좀 머물러 있는데 대통령 당선인,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검찰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대한민국 전체를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인식 자체도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변호사님의 생각도 함께 여쭙겠습니다. 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과연 이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입장을 자제하시다가 오늘 나온 메시지는 솔직히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다. 왜냐하면 네. 좀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민주당이 지금 검찰개혁을 이렇게 드라이브 걸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또 공약에 대한 문제점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자체가 검찰의 힘을 또 키워주는,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추진했어야 됐던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다면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좀 입장을 발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조금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본다면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 내부 조직들에게 이렇게 자성해라,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아까 조국 장관이 리트윗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본다면 사실 윤석열 이제 당선인도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좀 검찰 조직 내부에 대해서 어떤 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도 어떨까라는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검수완박 이후의 이야기들 좀 짚어봤고요. 앞으로 중수청 등을 놓고는 여야 격돌이 또 예상이 됩니다.